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1년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11월입니다만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지난해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 총 수입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가운데 생산비는 크게 증가했고요. 또 올해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이처럼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사태에 농민들은 차라리 필수 농자재값 상승분을 지원해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농민소득 보장과 전략작물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쌀 가격과 전략작물에 대한 농민들의 고민과 전락도의 대책, 또 농작물 재보험의 실효성 확대 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도청 농산유통과의 김신중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농경기통학부의 성춘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박흥식 전 전농의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이 제28회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 많은데 농업인의 날을 기억하시는 분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날 상경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농업 이야기 또 농민들의 고충 이야기 농업의 현 주소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어떤 축하합니다 내지는 애쓰셨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항상 힘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려야만 됐던 상황인데 2023년 올해 11월도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정충식 처장님 그렇습니까? 예,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농업 현실 그런 농민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한편으로는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 비해서 약 농업 생산비가 한 28.6% 정도가 올랐다고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생산비가. 예. 그러면 근데 또 대표적인 우리 농산물인 쌀 가격은 한 26%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 그럼 한 50% 이상이 차이 나진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하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 고통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좀 올랐거니 좀 내렸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뭐 고금리 또 고환율 고물가에 의해서 상고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게 농민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부나 또 정치권이 좀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이제 11월 11일 날 올라갔던 건데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정충식 사무처장님 농민들 사이에서 사석에서는 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쌀농사 답이 없다. 계속 빚인데 인건비 오르지. 또 아까 말씀하신 생산비라고 하는 자재값부터 모든 것들이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지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이 우리 쌀의 이 식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값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화도 나누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쌀값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 목숨값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쌀이 대표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어떤 지속적인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쌀이거든요. 예. 근데 쌀 가격이 사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먹는 생수값 일례로 개 사료값과 비교도 많이 합니다. 개 사료값보다 더 싸졌다. 그런 것이 지금 농민의 현실이고 농촌의 현실이다. 지금 밥 한 공기에 지금 200원 지금 300원? 현재 우리가 한 300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게 예. 박근혜 시절이거든요. 그게 벌써 한 7, 8년 시절부터 300원을 밥 한 공기에 300원 해달라. 예. 근데 그 사이에 지금 7, 8년 지나면서 모든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몇 배가 올랐는데 지금 현재 10월 중순 쌀 가격 중심 얘기해 보면은 235원 정도예요. 한 공기에. 예. 그러니까 게사료와 비교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예,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럼 쌀이 우리가 80kg 한 가마를 얘기하면은
24만 원이거든요. 밥 한 공기가 300원이라 정도 하면은 예. 그래도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라든가 물가를 보면은 적어요. 적은데도 지금 현재 정부는 쌀값 20만 원 해줬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처럼 막 언론에 홍보하고 호도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농민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예. 아, 참 이 송춘우 교수님, 우리가 이 쌀값을 떠나서 우리가 농업, 농촌, 농민을 좀 이해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혹 방송을 이 주제로 다룰 때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판에 이 벼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벼가 단순히 쌀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예.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 그리고 이제 식량 위기 안보 속에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텐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면 또 슈퍼에 가면 얼마에 그냥 쌀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쌀이 그렇게 뭐 아닌 다른 대체제가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농업 문제는 농업이라는 상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것처럼 국제 곡물 가격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기초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오프닝 멘트에서도 20만 선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유일하게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20만 선을 수학기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통계청이 매월이요. 5월 15일, 25일 이렇게 3번 발표를 하는데 예. 11월 들어가지고 이미 19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력품 중에 아직까지는 신동진인데요. 신동진 가격은 지금 이미 1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동진이 아닌 일반 품종 같은 경우는 18만 원 선 이하로까지 지금 추락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작년도는 11월 달 들어가지고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약 0.2%씩 하락했는데 올해는 11월 달 들어와가지고 2% 이상씩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볼 때 농업이란 과연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예.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초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여실히 실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농업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쌀을 생각할 때요. 쌀이 수입되기 때문에 쌀값이 안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쌀을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쌀값이 안 오르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만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가지 요인 말고도 더 있습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특히 올해 지금 수학기에 쌀가게 하락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예. 수가 있는데요. 일부 언론이나 산지 같은 데서는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예. 그 쌀을 수면 주체거든요. 쌀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구국을 너무 많이 풀어내고 있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요인보다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빵 사무관, 우유 사무관, 물가 관리에 지금 총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물가 관리에 주요 가장 많은 품목이 농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배추 가격은 올 여름에는 굉장히 폭등을 했지만 지금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예. 심각하고요. 예. 무 같은 경우는 지금 20kg에 도매시장에서 5, 6천 원에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지금 보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예.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물가 관리에 농산물을 볼모를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쌀 가격 하락 부분에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아마 우리 방송을 듣는 도민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전북은 농도, 이제는요 농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농생명 산업수도,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라북도가 중심 정책으로 농생명 산업수도를 걸었습니다. 그만큼 이 농업에 대한 또 1차부터 2차, 3차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명산업으로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왜 현실은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도에서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이 6천만 원, 그다음에 농식품 매출액 7조 원을 진입하겠다고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6대 전략 16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4년간 7조 4천억 원을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도민들한테 지난 2월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뭐 청년 창업농 1번지라든지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 전환,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 등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올해부터 세수 감소,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예.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농촌의 예산을 1조 690억, 그래서 올해보다 약 300억 이상 증액해서 편성해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허. 네, 앞으로도 이제 농가의 경영 안정이라든지 스마트팜 확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농생명 산업을 좀 견인해 나가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 소득 6천만 원대 진입은 언제 목표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가 얼마인데 2026년 지금 그럼 농가 소득이 평균이 얼마인데 지금 6천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2022년 농가 소득이 예. 4,200만 원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예. 그 전에 2021년도에는 4,700만 원이었습니다. 예, 내년 예. 2022년도에 농산물 가격, 특히 이제 축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농작물 수입이 좀 급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농가 소득을 6천만 원까지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정치사무처장님, 여기서 농가 소득이라는 건 뭐 쌀농사 이외 모든 농업을 전반적으로 평균 잡았을 때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농업의 소득 그리고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어떤 수단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 농가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농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농업 소득이죠. 그렇죠. 농업 소득이 지금 이제 948만 5천 원, 949만 원 정도입니다. 그 천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천만 이제 농민 소득이죠. 실질적으로 1년에. 농업을 해서 예. 벌어들인 소득인데 그게 약 20몇 년 전에 소득과 비슷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 3, 4천만 원은 무엇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예.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안 생기니까 농업의 소득이 가장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품을 판다든지 다른 식으로 해서 내가 농사를 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다 잡을 도시에서는 이제 투잡, 쓰리잡. 투잡, 쓰리잡 예. 이렇게 얘기했듯이 농민들은 사실 농민이 농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순수하게 농가 소득 6천만 원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갭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득은 기타 본인의 이제 다른 일을 통해서 월급을 이제 받는 급여를 받는 정도가 돼야만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소농의 비율, 그러니까 한 3헥타르 이하로 농사 짓는 분들이 약 예. 7, 8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원래 뭐 도시도 그냥 부익부 빈익빈이 있듯이 농촌도 그렇습니다. 예. 농촌도 지금 이제 우리가 농생명 중심으로 해서 한다 하지만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미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쪽에 투자를 또 더 많이 해줘요. 예. 예산 투자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죠. 60, 70%의 소농들에 지금 집중하는 그런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된다. 예.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라든가 체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뭐 한 4,2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몇 년 내에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치 이면에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을 좀 더 내밀하게 행정에서 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렸습니다. 성철영 교수님 대농 내지는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 농업 예산안을 보더라도 스마트팜이나 푸드텍 같은 대규모 예. 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농도로는 사실 거의 관련성이 없고 예. 청년농 육성이라는 명분은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도 너무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농업에 진입을 하면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부채를 그렇죠. 양산하는 쪽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 측면이 농업 정책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예. 드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농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분홍이나 푸드텍이나 스마트폰 같은 농산업으로 바라보는
방향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전라북도의 농업 정책이 이렇게 지금 보신 물론 겁니까? 대농도 육성해야 되고 예, 예. 스마트팜도 육성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쪽에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좀 다르게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아울러서 6천만 원대 지임을 목표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괴리, 간극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농업농어촌위원회 농민들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 수독의 문제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전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그 농가 호당 경기 면적이 1.5헥타에서 1.8헥타 수준입니다. 하하. 네. 근데 소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거기서 1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3,000평 기준으로 해서 순소득이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헥타 3,000평 정도의 규모인 소농이 벼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딱 맥시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제 그 위에 다른 작물, 특히 이제 고부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원의 쪽에로 전환을 한다면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까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농한테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 예.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불금을 통해서 소득을 지금 견인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 달에 농민수당 월 5만 원 그대로 5만 원이죠. 되고 있죠. 예. 이게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인데 네. 실질적인 수당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전북의 지금 쌀 생산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 매입 현황, 전북적인 공공비축 매입 현황하고 전북의 쌀 생산량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14일 날 통계청이 전라북도 쌀 생산량을 발표를 했는데 예. 58만 2천 톤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62만 톤 대비 약 4만 톤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렇네요. 예, 이 감소한 원인은 저희가 벼 적정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벼 재배 면적이 한 6천 헥타 정도 감소를 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적정 생산을 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연간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소비량은 급격히 줄고 하다 보니까 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논타작물이라든지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쌀 생산량을 감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쌀 생산량은 감소를 했지만 우리 도의 농가분들이 또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이제 반당 수확량 300평당 반당 수확량은 약 542kg로 약 19% 정도 19kg 정도가 더 높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비축미 비용 매입 가격 그 매입 현황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네네네네. 얼마나 그 총 생산에서 어느 네. 정도가 그러면 네. 공공에서 매입을 합니까? 올해 아까 생산량이 58만 2천 톤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중에 약 11.5%인 6만 7천 톤 정도를 공공유축미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15일 현재 도내 약 300개소에서 지금 2만 5천 톤 정도를 매입을 했고 약 예. 36%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올해 홍명나방이라든지 깨시무늬병 이런 병해충으로 인해서 피해 벼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140톤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량 정부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소비가 줄어들면 적정 생산을 계속 줄이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은 소비가 또 인구가 감소하고 쌀 소비가 줄어들면 이 지금 아까도 6천 헥타르가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양도 58만 2천 톤으로 좀 줄어들고 계속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아까 우리 송춘호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농업 현실에도 얘기하면서 예. 그 수입하는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가장 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TRQ 물량이라고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거든요. 이게 WTO 체제에서 이제 외국하고 맺은 협정 속에 있는 그 물량인데 예. 그게 이제 쌀이 지금 해마다 40만 8,700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별도로 또 AT에서 또 수입하는 또 쌀 양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양이 지금 현재 전체 생산량이 한 12% 13% 정도 되거든요. 상당하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우리의 쌀 자급률이 한 85%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쌀이 남아 돈다는 그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남아도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급률이 85%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쌀 대신에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적게 먹지는 않거든요. 갈수록 먹는 양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칼로리는 소비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60kg도 안 먹는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쌀 대신에 다른 걸 먹는데 대부분 다 밀이라든가 고기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쌀 대신에 먹는 밀 같은 경우는 99%가 수입입니다. 그렇죠. 예. 한 자리 숫자니까. 예. 근데 그걸 놔두고 그걸 늘리는 거, 밀을 늘리는 거는 수입 늘리는 거는 정부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쌀이 소비가 줄어든다. 그 부분만 계속 다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루려면은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무조건 쌀 소비량 줄어든다는 말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뭐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년, 30년째 계속해서 쌀값이라고 하는 게 그 자리 숫자, 그러니까 생산비나 이런 인건비의 상승세를 본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 더 큰 문제가 근데 이 벼라고 하는 이 그렇죠. 나락값 하락세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쌀하고 나락의 차이는?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마트라든가 가서 사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도정된 거니까. 근데 예. 그 속에서는 이미 유통에 가격이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하. 근데 농민들은 사실 그 이익을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나락값으로 이게 나락을 예. 이미 내면은 예. 그래서 끝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한테 요구하는 건 나락값을 인상해 달라는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쌀 한 공기 300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300원 속에서 농민들이 차지할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비료라든가 그리고 이런 농구 생산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예. 쌀 가격은 계속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 갭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든 손해를 다른 사람이 안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안는다는 거죠. 농민만 안는다는 그러면 거예요. 나락값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길래 그 매매가 이루어지길래 이 나락값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콤바인이 나락을 이제 벼를 베서 나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락에 80kg을 도정을 하면 쌀 예. 몇 킬로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 차이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만약에 나락 100을 이제 예. 가져가잖아요. 예. 그럼 도전을 하면 70%가 수율이 됩니다. 10%. 예. 예, 그걸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까지 우리 일반적으로 판매하지 않고요. 일단 나락으로 냅니다. 그렇죠. 그 RPC에서 그걸 건조해서 그리고 포장을 해서 판매하든지 예. 아니면 대량으로 또 다른 유통업자로 넘깁니다. 예, 그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나락값이 40kg 한 포대에 지금 현재 6만 원대거든요. 예. 6만 원, 7만 원 초반까지 갔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거의 6만 원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얼마냐 하면 약 18만 원, 19만 원, 뭐 2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예. 그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샀을 때는 얼마냐? 근데 가격이 보통 거기서 플러스 하면 보통 30-40%더 이문이 붙여져 가지고 쌀은 받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쌀 가격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비슷한 가격에 계속 사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그 이문을 유통이라든가 중간 단계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예. 사실 농민들인 나락 가격을 좀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유통 과정에서 농민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송춘호 교수님, 이 RPC라고 하는 미국 종합 처리장이 좀 잘 이 부분을 좀 조율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형마트에서요. 예. 쌀 10kg 가격 기준을 봤을 때 가장 비싼 쌀 같은 경우는 10kg에 4만 5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예.
우리 전라도의 주력 품종인 그 신동진 같은 경우는 3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000원 차이가 나네요. 10,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비용이 약 48%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예를 소비자가 1,000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 농가는 480원 정도 이렇게 수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높습니다. 농가 수치 비율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전라북도를 정말 리딩할 수 있는 고품질 그 브랜드 부분을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농민들이 오프닝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차라리 필수 농자재값 상승분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례 제정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농민들은 어쨌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 특히 이제 수입을 해서 쓰는 농자재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경영비의 압박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농업농어촌 거버넌스에서 이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특별분과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농자재의 가격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물별로 생산비의 증가는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기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과의 유지 통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 이런 것들의 다양한 쟁점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논의가 끝나면 우리 도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시에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올해 저희가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80%에 대한 약 44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또 면세유 인상분의 50% 25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 구입 관련해서도 저희가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전농의 처장님 이렇게 도에서도 정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더 통해서 더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필수 농자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면세유라든지 비료, 농약, 뭐 비닐, 그다음에 또 농업용 전기, 그리고 또 사료를 많이 쓰시는 데가 사료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저희가 이제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이게 뭐 김순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논의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등이 가려울 때 등을 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논의하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이제 오미 도의원하고 농민단체하고 한 서너 차례 만나서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서 이제 이게 올렸거든요. 도의회에 발의는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그걸 좀 저희는 최대한 좀 빨리 좀 적용이 되도록 이게 도의회가 통과시키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적절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늦추면 늦출수록 사실은 농민들이 힘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든 많든 액수가 적든 많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와야 될 생각하고요. 아까 뭐 비료 500 몇십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도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시도가 n분의 1을 해서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도가 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풀린 거고 이제 적절하게 도가 농업 이게 좀 더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김순육 과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농단체들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농민소득 보장과 전략 작물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 농민의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 전북대학교 농경기 유통학부 송춘우 교수,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김신중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대체 작물에 집중을 하게끔 정부 방침이 나와서 가로쌀이나 논콩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논콩 침수 피해를 입어서 피해 보전 대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전국 농민의 전 의장이신 박흥식 의장도 해당 농가가 되셔서 저희가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해서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고요. 의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생하십니다. 예. 자, 지난 여름 익산 김제 폭우로 인해서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단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런 상황에서 농가의 상황은 어떤지 좀
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지난해 뭐 이렇게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3차례 물에 잠겼었어요. 콩 같은 경우에 논도 그렇고. 예. 예, 논은 이제 아직 나락이 생기기 전이어서 그래도 피해가 좀 덜 상했는데 콩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명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가 이제 김제시까지 이제 재난지역으로 확대됐던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계에 또 침수가 되면서 피해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적용이 된 거거든요. 예. 뭐 김제만 하더라도 그 전체 콩 재배 면적이 한 5,400헥타인데 한 절반인 2,500헥타가 지금 피해로 잡혀서 어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심각해서 제가 이제 이 주변의 농가, 몇 농가 예. 상태가 안 좋은 걸 좀 확인해 봤더니 저희 것이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보험료는 52% 잡아줬더라고요. 피해율을. 보험료를 예. 네, 근데 이제 1200kg인데 540kg가 수확이 됐어요. 예. 540kg가. 그래서 거의 이제 접근했고, 그 다음에 다른 집은 보니까 51% 피해율을 잡았는데 270kg밖에 생산이 안 된 거예요. 예. 이건 왜 그러냐. 그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겉 보기에는 우리 것보다 콩이 좋았거든요. 그 집가. 예. 근데 실제 이제 콩이 다 썩어버리고 이게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겉보기와 예. 속이. 그래서 이제 피해율은 우리보다 적게 1% 더 적게 잡았는데 오히려 생산량은 절반으로 더 떨어지는 정도고, 또 다른 집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한 620kg가 지금 아침에 가서 재봤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예. 그랬더니 57% 잡아줬네. 또 여기는 오히려 더 620kg.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율을 잡는 것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농민들이 지금 수확을 하고 나서 피해율과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마치 이제 그 평가사들이 예. 다른 여러 논을 지면 이 논을 좀 높게 잡는 대신에 저 논하고 연결해서 저 놈을 좀 잡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이 적정 룰이 있나 봐. 60% 이상을 잡게 되면 그 왜 60%가 넘은 거에 대해서 문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사진 갖고 와라. 여관방에 와서 왜 그렇게 높아졌는가 증거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가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어디 먹겠다고. 그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 70%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잡았을 때는 그 불이익이 자기들한테 계속 이렇게 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60%가 안 넘고 다 50%, 52%, 57% 잡은 이유가 실제 생산을 해보니까 이미 270kg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1200kg 나와야 할 것에서 지금 거의 900kg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많은 농가들이 이중 피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일반 보험 생각하시면 이게 잡아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이제 예,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인정을 절반 정도밖에 안 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걸 보상을 받느냐. 아울러서 의장님 예. 여기 또 자가부담금 20% 감내해야죠. 이게 지금 그 보험을 처음 가입하면 예. 자기 부담률 20%를 적용을 해버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락 같은 경우는 좀 낮게 갔다가 20%까지 가고 30%까지 가요. 제가 나락을 한 3년 받으니까 30% 됐길래 10년 동안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보험 안 드는 게 낫겠다. 내가 차라리 그 피해 보험 없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잘 지어야지 했는데. 예. 그래서 다시 이제 20% 낮췄길래 3년 전부터 보험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태풍 오라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란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예. 책임을 나한테 물어. 이런 지금 피해를 적용하는 게 보험 수가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한번 보험을 타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이 보험 적용률이. 생산량이 줄고 또 자기 부담료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피해율이 누적 손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예. 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게 농업이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체 그 누적 손해율이 울산 같은 경우에 144%인데 전북이 138%예요. 평균이. 예. 근데 군산이 208%입니다. 김제가 171%나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이제 보험 자기 부담률이나
누적 손해율로 해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중, 3중으로 오히려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그 피해가 다 농가들한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 수가를 정하는 거라든가 누적률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제는 보험이 큰 의미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울러서 이 보험 제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의장님, 네. 이 뭐 아까 태풍 내가 오라온 것도 아니고 비 오라온 것도 아닌데 이게 항상 자연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논콩은 말 그대로 논에서 지금 콩을 심은 거라 침수 피해가 더 큰 건데 이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습해 강한 논콩을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논콩을 안 심다가 심은 이유가 배수 펌프장이 설치가 됐어요. 예. 밑에 하류 쪽에. 그래서 저 배수 펌프장이 돌아가면 그래도 하루는 안 잠기니까 괜찮겠다라고 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전략작물로 관련해서 나락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락값 도저히 믿음이 안 가니까 차라리 내가 나락 대신 콩을 심겠다 해서 실은 심은 건데 예. 문제는 지금 비는 한순간에 200mm, 300mm, 400mm가 그렇죠. 와버리면 폭우죠. 어떤 배수 펌프장이 있어도 침수가 되면 하루는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콩 심을 때가 아니구나. 저는 이제 콩을 안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후 이 재난으로 해서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콩이 침수가 돼서 피해율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렇네요.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보장을 하지 않고서 이제 농민들 살 길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은 배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재난 이 기후 재난 특별법을 만들자. 예. 전에는 이 대책법으로 지금 보상 단가는 좀 높아져서 좀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재난과 관련된 보상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30년 넘게 요상했는데 지금까지도 관철이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책법하고 보상법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하게 요구하는 건데 이게 안 됐을 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후재난 특별법으로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 이 시기에 농민들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돈 얼마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법으로서 국가가 역할을 하게끔 최소한 위액타까지는 국가가 직접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갈수록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이제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인데 농사가 이렇게 안 됐을 때 감당해야 될 피해. 그래서 이제 보험이 있는 것이고 하나가 이제 정부나 도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 아까 말씀하신 근데 배수 개선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워낙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피해 농가들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의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하셔서 또 경험자로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그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계실까요? 네, 올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집중호우가 도내 익산, 김제, 군산, 부안 지역에 많이 내려가지고 전체 농지 한 2만 8천 헥타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콩 관련해서 피해가 컸는데 농콩의 이제 재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가입 조건을 완화해서 80% 이상 농가가 농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 재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면 뭡니까? 이게 안 잡아준다는 손해평가사들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아까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일단 재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료를 저희 국가와 지방정부가 80에서 95, 많게는 95%까지 보험료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손해율 평가는 농협에 현재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농협의 손해평가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년도의 생산량 그다음에 올해 생산량을 비교를 해서 평가율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농업인들께서는 전년보다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담은 1%라도
평가를 좀 높여받아야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평가사분들하고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저희 행정에서는 가능한 한 농협재해보험 담당 부서와 연락을 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 생산 수량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예. 손해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예, 예. 예, 또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입법을 통해서 이 아까 말씀하신 기후재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도에 혹시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시다면요. 앞서 지금 우리 과장님? 김진중 과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예산을 1조 이상 더 늘렸다고 하는데, 앞서 우리 정청식 처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 농가소득하고 농업소득이 우리 저는 송춘호 교수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소비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실제 농사 지어서 1,000만 원도 못 받는 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농업소득을 물론 뭐 농생명 좋은데 청년농한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제 소득도 보장이 안 돼요. 그잖아요. 자, 스마트팜 하라고 30억 지원했어.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진 거에 대한 농가 소득을 누가 책임지냐고. 예. 농산물 지금 정부가 이 물가 잡는다고 농민만 잡고 있잖아요. 정말 해도 너무해요. 농산물 가격 폭락하는 거 TRQ 물량으로 모든 걸 다 때려가지고 계속 농산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따르는 보상은 결국에 지방자치라도 농민수당을 높이고 농민수당이라든가 다양한 농자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기본적 소득이 보장될 수 있지 않으면 농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정 정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직불금이 거의 70%까지 소득을 예전에는 보장한 적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나라도 우리 농민들한테도 50%는 직불금으로 기본 삶이 유지되기 허짓고 나서 어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제 농민들은 결국에 떠날 수밖에 없던가 아니면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농민수당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 쌀농사 짓고 있다가 쌀농사가 이제 또 뭐 너무 이제 대량 생산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가루쌀 내지는 논콩을 제한했는데 이게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 피해가 막심한 상황 속에서 보험 인정받는 지급률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더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도 차원에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장님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하시고요. 저희 또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저는 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한 현실을 얼마큼 이해하느냐가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식생활을 어떻게 변화되고 내 건강에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언론에서는. 예. 그래서 실제 먹거리 소중함들이 앞으로 이제 이 법으로서 국가가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하고 그다음 먹거리 기본법이 두 가지가 되면서 실제 국민들하고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전농 전 의장이셨던 박흥식 의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송춘희 교수님, 농민들의 목소리는 항상 정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농사지은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신지 그런데 이 목소리만큼의 전달은 정부나 행정 차원에서는 듣고는 있지만 참 어려움이 또 뒤따르는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는 않는데 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는 농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먹거리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 의식 전환 부분 쪽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특히 재보험에 관련돼서는 현장에서 가장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율 평가에서부터 불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불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손해율 평가는
민간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공공성 부분이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이게 민간영에서 하고 나면 제3사태에서 그 손해의 평가가 정확했는가를 다시 조사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면 농협의 손해보험인데요. 거기에 직원들이 와서 이제 물론 직원은 아닙니다.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좀 취득한 그러면 분들이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보험회사의 유력에 평가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민 입장에서는. 예. 이러한 부분의 공공성 부분이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 현장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예. 이게 현장의 목소리 부분이 정책에 그대로 녹아나지 않다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예.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물론 그 자연재해로 인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최소한의 시스템에 있어서 신뢰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도에서 더 많은 고민 가운데 아까 박흥식 전 의장님의 현실적인 농가 소득 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은 6천만 원을 민산 8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축지 사무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돈 1,000만 원 버는데 나머지를 이제 과외로 지금 이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지금 그 정도 4천만 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농사도 지어야지 그렇죠? 또 이외에 기타 또 남는 시간에 또 나가서 일을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생활이 안 되는 상황. 뭔가 정확한 농가 수당, 농민 수당 어떤 그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왜 농민만 주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만. 네. 예. 농민 수당의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 도에서 그 농업인 단체 그 농민 수당 TF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고 좀 개편안을 마련해서 현재 여론으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가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하고 농해 소득, 그다음에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1,4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820만 원으로 급격히 하락을 해서 현재 예. 많은 문제가 있고 그 중에 그 농가 소득 4,200만 원 중에 예. 농해 소득이 1,500만 원, 이전 소득이 1,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가 소득을 구성하는 것 중에 그 농작물 생산해서 얻는 수익보다 예. 그러니까요. 농업 외에서 얻는 소득하고 정부에서 주는 각종 직불금에 관련 소득이 현재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당 1헥타에서 1.5헥타 정도의 경기 면적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농작물 수입을 농업 소득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직불자산을 확대하고 또 농민수당 예산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은 한 3,4천 평 농사 지을 거면 짓지 말고 그냥 차라리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지금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예. 결국은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연루하시던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누가 살 것인가? 그게 우리가 정책의 초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개인이 1인이 100헥타르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 10헥타르를 짓게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방 소멸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농들이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은 떠나고 대농들이라든가 기계농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 농촌은 농촌이 아니죠. 농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 농촌은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선순환되면서 돌아가야지 그게 농촌인 사회인데 생산량을 그러니까 자본으로 생산량으로만 금액으로만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요. 많은 고소득을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같은 도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도입되면 농민들만 이익 보냐 그게 아닙니다. 소비자들도 같이 이익을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 우리 농산물이라는 부분은 우리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적인 부분은 농업인들의 소득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그 도시민들의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상당히 그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치주 사무처장님 말씀 속에서 농업 농촌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 속에서 단순히 쌀 생산량으로만 바라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큰 차원,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되겠고, 아울러서 농민이 원하는 것이 많은 돈, 마치 농민들은 뭘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늘 항상 지폐를 걸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말씀 속에서 또다시 한번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또 행정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많이 있어서 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이 먼저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소비자, 우리 국민들, 도민들께서 쌀 소비와 더불어서 농업용품을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어떤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오늘 농산유통과 김신중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어떤 마무리 말씀도 해주실지 해주시죠. 기상이변으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농가분들은 경영 안정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이런 농업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망을 좀 확충을 하고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업인들의,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담아 들어서 농업인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 수도로 만들어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송춘희 교수님. 예. 우리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의 증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지속 가능한 재생산이 보장되어지는 수준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내년 총선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의 실현화를 기대해 봅니다. 예. 내년 총선에 나가시는 분들 이 농업과 관련된 이 정책 좀 공약 좀 많이 세우시고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관심해서 박흥식 전 의장님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하셨습니다. 정충식 사무처장님. 예, 농업에 대한 아까 어떤 정책, 그 어떤 그런 근본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정책이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농업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개혁적인 좀 더 지금과 완전 다른 틀을 깨는 그런 농업 정책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개방 농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어떤 식량 주권 이런 걸 좀 높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내놓은 것은 되찾을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꾸 외국에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중앙정부 정치권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농민기본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이 이제 제정이 되든가 개정이 돼야 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과 같이 농민들이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귀를 좀 기울이시고 고민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입니다. 식량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는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살아보자, 같이 살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 소비자가, 행정이, 정부가 인식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의 송춘우 교수, 전북도청 농산유통과 김신중 과장,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 정충식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